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8.25%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살펴보시면은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4%대를 기록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바로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넥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을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60일선은 좀 지켜주고 있는 구간인데, 자, 우리가 지금 해외 증시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나스닥이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받으면서 급락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 대우건설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대우건설이 눌리는 구간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기회 매수 타점을 잡아가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다가는 기회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댓글에다가 기회까지 같이 작성해 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네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 추천을 드릴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됐을 때 개인분들이 최근에 370만 주 가까이 매수세를 쏟아져 들어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대우건설이 올라가다가도 이렇게 윗꼬리가 발생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 기회 작성해 주시면은 유튜브를 지켜보신 개인분들이 추가적인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우건설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도록 댓글에다가는 기회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지지선이 바로 이틀 전에 서줬었던 바로 이날의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지지선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기를 이탈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낙폭이 좀 더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앞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주가가 광기가 끼면서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줬었던, 그러면서 상승 파동 자체도 전부 다 연출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조정은 양호한 조정이라고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조정을 보여줄 때 여러분들 이전에 있었던 이렇게 상승 파동이 출발했었던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도 밀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반복적으로 영상에서 짚어봐드렸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3연속 장대 양봉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어떤 케이스입니까 여러분들? 1승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가 1승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3연속 장대 양봉이 발생하고 나서 급격하게 좀 무너뜨렸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자, 언제부터 여러분들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 파동이 진행됐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허리매매법까지 적용이 됐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윗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었으면서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제 매수 타점을 노려갈 수 있는 구간이 이때부터 상승해서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렸을 때는 허리매매법을 적용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제가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께 분명하게도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언제 찍은 영상이었냐면은 3연속으로 장대 양봉이 발생하고 있었던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고, 3월 20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짧게 한 3초 정도만 재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갑작스러운 낙폭을 보여줄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매수로 대응한다라기보다는 매도로 수익을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영상 멈췄습니다. 분명하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3연속으로 장대 양봉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 매도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날에 이렇게 과도하게 음봉이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매도할 게 아니라 한번 튀어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매도하시자라고까지 다 여러분들께 정답지를 드렸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언제 촬영했던 영상이냐면은 3월 23일 날에 촬영했었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짧게 3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다시 한번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붓세가 충분히 유입이 되면서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무조건 넘어갈 거야 라고 접근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매도 타점을 여전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혹시
네, 영상 멈췄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음봉이 과도하게 떨어지면서 9.8% 정도 밀리고 있는 구간에서 매도하실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반발 매수세를 이용해서 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었고, 자, 아무튼지 간에 바로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의 매도 타점을 잡았다라고 하면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매법은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이런 주식의 습성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제 매수 타점을 들어갈 수가 있는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매매법이 어떤 것에 근거한 매매법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피보나치에 근거한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수치 같은 경우에는 3825, 618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것을 38.2% 정도 되돌리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지지가 연출되면서 상승하는 패턴, 자 그러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상승한 것을 61.8% 정도 반납하다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는 주식은 우리가 보내줘야 될 주식이다라는 게 바로 이 피보나치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38이라든지 618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별주에서는 먹히지 않는 성격을 가졌다 보니까 우리가 50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집중적으로 활용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사례를 보여드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믿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이전에 진행됐었던 이 HJ중공업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에서 이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냐면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 1파동이 연출됐었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통 1, 2파동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를 시켜놓고 3파, 4파가 이렇게 같이 나눠져서 나오는 패턴을 지나서 5파동이 연출이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파동부터 시작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부터 시작했었던 이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튀어 올라오는 이 습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매수 타점을 추가적으로 잡아갈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당시에 나왔었던 반등이 여러분들 이렇게 애매하게 요만큼 반등하고 나서 빠지는 패턴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거의 물린 분들을 대부분 싹 다 살려드리는 이런 풀 반등이 연출이 되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의 허리 매매법이 정확하게 먹혀 들어갔었던 종목이 바로 이 HJ중공업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HJ중공업의 케이스만 보시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믿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테니까 이제 이전에 진행됐었던 엔캠의 케이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보통 어떻게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1, 2파동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소화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구간에서의 1, 2파동이 연출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찔러놓고 뺐다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확대를 해놓고 보여드리자면은 딱 여기가 1, 2파동이 진행됐었던 매물대 소화 구간, 그러면서 3, 4파동이 나눠져서 나온 다음에 이렇게 5파동 진행되고 여기서 미니 쌍봉을 만들어줘 놓고 쭉 밀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한 것을, 언제부터 상승해서 여러분들 1, 2파동을 돌파하면서 3파동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이런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보통 특징적인 게 무엇이냐면은 21선과 61선 사이에서 지지가 연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바로 이 HJ중공업의 케이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21선과 61선 요 사이에서 지지가 연출되면서 아래꼬리 말아올린 양봉 캔들을 만들어줘 놓고 그 이후로 풀반등이 연출됐었던 이런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엔캠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지지가 됐으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상지건설의 케이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상지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렇게 연속적인 점 상한가를 가다가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 자, 그러면서 상지건설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밀리는 패턴 같은 경우에는 21선에서 빠르게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케이스로 진행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은 21선과 61선 사이, 그러면서 너무 많이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61선까지도 밀릴 수가 있는 바로 이 허리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상지건설 같은 경우에는 21선에서의 지지를 받아놓고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면서 애매하게 반등 흐름이 연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물렸었던 분들을 거의 싹 다 살려드리는 이런 반등 패턴이 연출되고 나서 다시 한번 쭉 내려갔었던 대표적인 세력주가 바로 상지건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연출되기 이전까지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이전에 있었던, 이틀 전에 있었던 이 시가가 이제는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이탈되게 된다라고 하면요, 어디까지는 좀 밀릴 수가 있겠다. 앞전에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1, 2파동이 연출되고 나서 3파동부터 시작해서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
올라오는 이런 패턴이 연출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매매 동향을 한번 지켜보시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진행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개인분들이 매수를 또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덥성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매수 타점을 계속 들어갔다가는,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 이 HJ중공업이라는 영상을 찍을 때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 들어가시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떤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선 상단을 벗겨내봐 준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봐 주고 있었던 바로 이 음봉 캔들에서 매수 타점 들어가시라고, 이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말이랑 겹쳐 있었던 구간인데, 주말 내내 영상을 찍어드렸는데 댓글이 계속 뭐라고 달렸었냐면은, 내가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 계속 추가 매수를 하는 바람에 여기서 지금 매수를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었던 이 HJ중공업의 케이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린다라고 했을 땐,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가격은 처음부터 12,000원의 라운드 피겨 자리가 한번 깨지는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다짜고짜 떨어진다라고 해서 계속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지금 15,630원 구간이기 때문에 12,000원까지 밀렸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시드가 없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덥성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이 구간까지를 염두에 두고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짚어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우건설 정확한 매수 타점 잡아서 다시 안내를 드릴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전에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구독자님들께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냐면은, 이렇게 전쟁 관련한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21선 부분까지 과하게 밀렸다가 이 구간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5일선 위로 올라타는 걸 지켜보면서, 이때가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3월 10일날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핸드 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쪽에 있는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대우건설을 검색해 봤을 때는요, 3월 10일날 대우건설을 9,530원 이하로 해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그 이후로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안내를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3월 20일날 18,900원 부근에서 매도 타점 안내를 드렸었는데,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렸었던 날이 바로 이 3월 20일 금요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매도 타점 잡아가 보시라고 말씀드렸었던 게 3월 24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9,100원 부근에서 매도 타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주당 한 4,000원 정도 밀려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번주 금요일날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잡아가셨던 분들께 어제 같은 경우에는 평균 단가를 낮춰놓으신 분들을 위해서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이렇게 대우건설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문자로 한번 대응 안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시는 번호인 010-5644-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대우건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 바로 종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준비를 해온 거냐면요, 최근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소외 2차전지 바이오주 불기둥이라고 하면서 이 코스닥을 1000에서 300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정부 정책이 시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바이오와 2차전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2차전지도 많이 튀어서 올라왔고 바이오도 굉장히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로봇 쪽이랑 엮이는 종목들이 잘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나노엔텍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는 세포 대량 분석 자동화 로봇 러브콜 이어져라는 내용의 기사가 하나 떠주면서 바로 시원시원하게 2연속 상한가를 간 이후로 세 번째 날도 어떻게 상승을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22% 정도 추가적인 폭등 흐름이 이렇게 나왔었던 상황이죠.
자, 원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었던 종목이 바로 이 고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고영 같은 경우에는 이 역사적 신고가였던 이 구간을 저가 대비해서 5배 가까이 상승을 보여주면서 돌파를 해줘놓고 위에서 지금 눌러봐주고 있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아, 그렇기 때문에 고영을 매수하라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자, 고영에 딱 어떤 구간? 바로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을 제가 한 종목 발견을 해서 그 종목을 매집주로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지금 고영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바이오를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로봇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이 시장에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지금 기사 타이틀에서도 보시다시피 의료로봇 10년 후에 50조 원 시장으로 성장하는 내용의 기사 타이틀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3년 뒤면은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외과 의사를 대체할 것이므로 의대에 가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3년 뒤엔 인간을 뛰어넘고 5년 만에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었던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수술 로봇 시장의 규모 및 전망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상황 같은 경우엔 또 어떻습니까? 이전에 윤석열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의대 정원을 확충하겠다라는 정부 입장이 있었고, 그의 반면에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의사의 벌이가 줄어들 것을 염려했었던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그 이후로 정부 측에서 내세웠던 설명은 가장 급격한 고령화를 겪는 우리나라는 의대 증원이 시급하다라고 해서 정부 측 입장이 있었고, 젊은 의사는 줄고 있고 의료 발전을 이끌었던 의사 세대가 대거 은퇴하는 부분까지 언급하면서 의대 증원을 확충하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들에 대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 서지컬이라고 하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월봉상 꾸준하게 계속적인 우상향을 그려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고영이라는 종목이 있겠죠. 월봉 차트를 마찬가지로 가져왔는데,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신고가를 장대 양봉으로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상승을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준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큐렉소라는 종목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역사적 신고가였던 25,750원을 넘어가진 못한 모습이지만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세를 무섭게 이어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제가 가져온 종목은 여러분들께 지금 이 큐렉소라든지 고영처럼 이미 다 오른 종목을 매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지만 아직까지 대시세가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주로 가져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구간까지만 노려간다라고 했을 때도 300%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고영이라든지 큐렉소처럼 역사적 신고가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요, 대략적으로 800% 가까운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 패턴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예시 종목으로 제가 휴림로봇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집 이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준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이전에 있었던 이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가는 차트 흐름이 연출되면서 거래량이 터졌던 종목이 바로 이 휴림로봇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그 구간을 넘어가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매집으로 작용했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바로 제가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매물 소화가 한 차례 있었고, 다시 한번 슬금슬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차트를 살그머니 들어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집이 있었고, 저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려주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대를 해서 제가 일봉 차트로 좀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렇게 생긴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올라갈 때는 거래대금이 터지는 모습, 그러면서 고점에서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구간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세력의 이탈 흔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올려치면서 공격적인 매집이 들어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에서도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이 있었던 종목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내려가는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고 이 구간에서 철저한 매집을 거쳐줬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의 구간에서 살금살금 다시 한번 머리통을 들어 올려주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를 옆으로 돌려주는 모습, 바닥을 잡아주면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잡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바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좀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수술용 로봇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고 고해상도 3D 영상, 직관적 제어, 다자유도 기구 등을 갖춰서 다양한 수술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면서 중남미 등 해외 수출 및 글로벌 진출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미국 FDA 인허가 신청 상태고 통과가 임박했다라는 재료가 아주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이 한번 매집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을 해주시면은 이번 종목 같이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그냥 공개를 해드리다 보면은 수급이 꼬이게 되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개미털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 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대우건설 이야기로 돌아와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제가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동시효과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시간에 영상 촬영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자, 이전에 있었던 이 시가 부근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쌍봉 패턴이 진행되면서, 자, 과도하게 좀 더 밀릴 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 넥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네, 이전에 있었던 넥라인 부분을 지금 이탈하고 있는 구간이 명백하게도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쌍봉 패턴이 연출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스닥이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주기 전까지는 당분간 국내 시장에서 과도하게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해도요, 당일 매매로 여러분들이 데이 트레이딩으로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셌었죠? 여러분들 알루코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오는 걸 봤을 때는, 자, 어떤 쪽이 셌었다? 바로 이 알미늄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일 알미늄 상한가를 갔었고, 또한 마찬가지로 사마 알미늄, 남선 알미늄 이렇게 세 개가 지금 상한가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선발주를 지켜보면서 선발주가 상한가에 들어갈 때 후발주를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 15%대에서 매수해서 그 이후로 20몇 %까지 튀어 올라오는 이런 부분의 수익을 노리시는 게 아닌 이상은 길게 끌고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다, 오버라이트 하기에는 조금 힘든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대우건설이 이렇게까지 시원한 상승세가 나오면서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매김했었던 종목이 그냥 이 이후로 계속적인 하락이 나오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면서 19,750원을 못 넘어가고 이렇게 빠지는 무조건 쌍봉 패턴으로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만약에 이렇게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넘어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상승 N자형 파형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해주지 못하고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패턴으로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이 허리매매법이 적용됐었던 종목들처럼 만약에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쌍봉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따졌을 때는 우리가 공통 구간이 어디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이 공통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이 구간을 실질적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는 우리가 그때 터져나온 내용의 이슈를 지켜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으면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이런 구간에서는 실시간 대응 타점을 이어나가겠다라는 말씀인데, 5644-2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대우건설 영상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우건설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